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택시장은 이제 사이클도 그렇고 뭐 많이 올랐고, 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초강경 대책이고, 자, 우리는 좀 어디로 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봐요. 주식시장이 지금은 절대 갑이다. 자, 이 초유의 유동성,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쏠림 현상이, 안 그래도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는데 M2, 지금 그 유동성이 진짜 역대급 유동성인데, 그 시장이 부동산으로도 가고 주식시장으로도 가고 채권시장으로도 가고,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차단했고, 뭐 채권 시장은 갈 이유가 없고, 뭐 이 초저금리 시대에 채권 투자할 일이 있겠습니까? 장기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갔던 시장이 금하고 주식 시장이에요. 자, 금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제부터인가요? 폭락을 했죠? 이제 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금리라는 것도 한계가, 뭐, 이자도 안 나오는데, 뭐, 거기다 대고 맨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유망한 데는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모르면, 이제 앞으로 슈퍼리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돼요. 주식을 하면 다 깡통 찬다. 주식을 하면 돈 버는 사람 없더라.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퍼졌죠. 그건 한국 주식만 놓고 보면 그래요. 한국 주식은 이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장기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중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을 사도 돼요. 심지어는 제3국가, 베트남의 주식도 사도 되고, 독일 주식도 사도 되고, 내가 해외 주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뭐 10년, 20년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그런 좋은 주식 사서 이렇게 묻어놓으라는 거죠. 묻어놓으라 이거예요, 투자.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도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좋은 주식들이. 자, 그런 주식시장을 지금 빨리 진입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진입을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끝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 섹터에서 한번 다뤄볼 얘기인데, 잠깐만 얘기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당은 이렇게 정책상으로 가면 부동산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규제니까 공급을 안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최악의 카드를 썼잖아요. 이제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다주택자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정책으로서는 또 집을 사봤자 다 민폐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야당, 통합당으로 됐어요. 자, 통합당은 시장 경제를 추종하는 그 정책 기조잖아요. 자, 그러면 통합당은 막 공급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은. 그리고 중간에서 다 풀어주면. 그러면 그 집값은, 통합당이 되면 집값은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잡건 야당이 잡건 누구나 잡아도 앞으로는 집값이 안정세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안정세. 떨어지진 않아도 떨어지거나 안정세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금, 한번 매겨진 세금은 바뀌는 경우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정부의 살림살이가 그 세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이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앞으로 야당이 돼도 뭐 조금 정부세는 낮아질 수 있어도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자, 그런 점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주택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벌이는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보유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가격이 안 올라가면. 자, 그리고 또 맞물리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예요. 어쨌든 2030년 되면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이제 서서히 인구 감소가 들어가면 그 핵심 지역 아니면 집값이 이제 크게 상승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구의 구조와 맞물려 가지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앞으로 시장은 주식시장이 이 대세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대세의 흐름이 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주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빨리.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은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뭐 무슨 펀드도 만들고, 뭐 그린 뉴딜 펀드 만들어서 그런 사업에 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주식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주식시장에 어떤 그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에선 정부가 용인을 하고 있어요, 용인을. 이제 우리가 슈퍼리치가 되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그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한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셔라. 자,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주식에 대한 시각을 바꿔라.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도 주식 투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분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그 10%가 되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거기서 엄청난 열매를 거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까먹고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 그 디지털 콘텐츠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거기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 예?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너무 많은 그 슈퍼 개미들이 나와서 자기네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잖아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젊어서 빨리 준비해라, 이거 빨리. 자, 이걸 제 방송을 보는 그 30대 그 무주택자, 슈퍼리치를 꿈꾸는 분들, 젊어서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꼭 준비하시길 바래요. 자,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저는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주식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면,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실전 경험을 많이 겪잖아요. 많이 겪다 보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빠져야 되고, 이 트레이닝도 잘하게 되고, 장기 투자도 잘하게 되고, 종목 선정도 잘하게 되고, 경험치가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 고수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고, 그런 트레이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이 주식 시장이 이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금 출납기. 저거 들어가면 올라가네? 그러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한번 5% 10%씩 올라가는데, 그런 5% 10% 반등하는 데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실력, 그런 게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쉽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보이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망하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릴 때 망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릴 때. 내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몇십억 가지신 분들, 몇백억 가지신 분들도 깡통찬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식에서 몇백억 버신 분들도 깡총 찼다고 그래요. 자, 그런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200억을 벌었는데 1000억을 벌고 싶으니까 신용을 쓰다 보니까. 자,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런 컨트롤만 할 줄 안다면 이 주식시장을 빨리 배워라. 빨리 배워서 이 현금 출납기처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슈퍼리치가 돼야 돼요. 이 부동산으로 슈퍼리치가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부동산은 사이클에 따라 이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은 몇 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늘리려다 보니까 분양권 수십 개씩 사다가 무리해가지고 나중에 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분양권 다 마피로 날리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분양권은 그렇게 많이 사는 건 미술을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부채로 샀다가 그 부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렇잖아요. 이 종목에서 한번 수익을 내고 딴 종목 가서 또 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부자가 되는 게 빠른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돈 쏠림 현상이 커질 것이다. 이제 주택시장으로 가진 않아요, 돈이. 자, 이제 주식과 금융시장으로 갈 거예요. 자, 이제 주식과 금융시장으로 가다 보면 이 사기 펀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요즘에 그 펀드들, 옵티머스, 라인 펀드, 이거를 퇴직금 날리신 분들 많잖아요. 자, 이런 펀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그 펀드가 정확히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주식, 금융 공부 안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5% 10% 5% 안에 드셔야 돼요. 내 금융 주식에 대한 지식이 5% 안에 들어야, 내가 이제 3% 5% 안에 들어야 슈퍼리치가 되는 거예요. 추락하는 곳에 물타기 하지 말아라. 추세 하락인 곳에. 자, 주택시장은 이제 핵심 지역 아니면 호재가 있는 지역 아니면 이제 주택시장은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돈이 모이는 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곳, 그리고 추세가 상승하는 곳, 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자, 이런 곳이 바로 이제 앞으로는 주식시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어려운가.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 그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 그리고 제가 그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을 보니까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종목을 선정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 중에 그 삼천리 자전거로 돈 버신 분들 많잖아요. 그 삼천리 자전거 뭐 종목 고르는 거 어렵겠어요? 뭐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탄다는 거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그 종목.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사가지고 3년, 5년 또는 뭐 그게 뭐 10배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기다렸다.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 자, 그 인내로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식도 보면 인내가 필요해요. 주식이라는 게 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막 3배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반 떨어지고 또 뭐 5배 올랐다가 2배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다 인내하고 최종 목표가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내를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대박이 터지고 슈퍼 개미가 된 거예요. 자, 인내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요. 이 슈퍼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내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있는 음아파트 뭐 옛날에 2천만 원, 3,800만 원을 분양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은 돈 벌었죠? 맞아. 강남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끝까지 버틴 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인내. 내가 여기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걸 대체할 물건이 없다. 그런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인가 검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지역에서 계속 올라갈 집이다. 그럼 굳이 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로 파냐고요. 그 세금 많이 내면서 요즘 뭐 취득세도 많이 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인내, 그 인내를 가지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자신이 그 투자할 주식들을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야 슈퍼리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자들은 부자가 될 때 될 생각부터 한다. 자, 부자들은 부자가 될 생각부터 한다. 처음에 얘기했죠? 자,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젊어서부터 꿈을 꿔요. 젊어서부터. 부자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야. 부자가 되고 싶은.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좋은 직장을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구직을 안 하고 저도 일찌감치 전업 트레이더를 했던 거죠.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부자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주식 세계를 보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투자자가 되면 부자가 될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하고,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이루고 다시 또 이제 주식으로 왔잖아요. 그동안 주식 해왔던 게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가 여러분들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부터 예전에 이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그런 욕심을 갖고 투자자의 삶을 살아라. 투자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자, 다양한 상품들, 투자 상품들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느 종목에 한정되지 말고, 자, 부동산도 해야 되고, 이제 부동산은 이제 당분간 이제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뭐 채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환사채도 살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석유도 사야 될 줄 알고, 자,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공부하면서 전문적인 투자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전문적인 투자자가 주변에 몇이나 되나? 내 친구 중에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생각을 하고 일상의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나의 삶을. 나는 전문적인 투자자가 되니까 전문적인 투자자로서 공부도 해야 되고 나의 삶을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노력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슈퍼리치라는. 자, 여러분 그런 슈퍼리치가 될 어떤 꿈을 갖고 직접 시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도 그런 각도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